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나연 앵커입니다. 당신의 돈이 복사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출연하신 영상마다 화제가 되면서 성지순례 영상을 만들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모셔달라 이런 요청이 쇄도를 해서 저희가 어렵게 다시 한번 모셨는데요. 텐스페이스 고진석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텐스페이스 고진석 대표입니다. 아까 성지순례를 올 정도로 제가 인기가 좋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주변에서도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체감하고 계신가요? 그 인기를요? 예, 체감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만 나가라는 분들도 있지만 압도적으로 다시 나가라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대표님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계신 리더인데요. 전 아이러브스쿨 CTO 경력에 세계 최초 SNS 개발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십니다. 또 저번 저희 방송 오셔서 비트코인 올해 1억 간다 이 발언이 해외에서도 좀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해외 반응은 어땠나요? 네, 제 해외 파트너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사야겠다. 책임져라. 예, 그래서 네. 만약에 1억이 안 되고 마이너스가 나면 네 돈으로 갚아라. 각서를 쓰자. 하여튼 우리는 살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저한테 했습니다. 대표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좀 하셨나요? 그거 얼마 된다고 다 책임지겠다고 말만 했습니다. 뭘 쓰진 않으셨군요. 문서화하진 않으셨고. 네. 오늘 또 엄청난 주제들을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최근 이 블록체인 업계에 트렌드가 되어 있는 핫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를 아주 고민을 많이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코인 슈퍼 호재 3가지를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NFT입니다. NFT 요즘 너무 핫하죠. 예. 네. NFT에 대해서 주변에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의 잭 도시요. 기사가 났죠. 태초의 트윗이 290만 달러. 네. 예, 32억 7천만 원이라는 굉장한 금액. 그 이더리움은 1630개 정도로 딱 결제를 받았는데요.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슈가 됐습니다. 정말 그게 가치가 있는 거냐? 네. 도대체 왜 그거를 돈을 주고 사느냐부터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하는 분들까지 있는데요. 최근에 그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라는 NFT로 만든 매일 첫 5,000일이라는 그 작품이 6,930만 달러, 785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엄청나죠? 네, 어마어마한. 예. 근데 가치네요. 뭐 한간에는 이 경매를 낙찰받은 구입한 분이 뭐 블록체인, 비트코인 쪽 투자 사업가니까 너희들이 짜치고 수작을 부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짜고요. 네. 있지만 네. 그러나 그러기엔 금액이 굉장히 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모방이 본질인데 거기에 진품 부여를 함으로써요. 최근에는 그 명품 사업에도 이 진품을 가품을 가리는 위조를 방지하는 기술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타임지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 잡지 표지, 타임 매거진 표지를 NFT로 좀 팔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예술 작품 쪽에서도 일론 머스크 아내분 같은 경우에도 그림을 65억 원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을 내고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궁금한데 NFT의 그 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뭘까요? NFT의 강점은 역시 사람들이 진본에 대한 그러니까 오리지널에 대한 욕망이 있고 그 오리지널에 대한 욕망을 블록체인 기술이 채워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간에서는 한 번의 유행으로 끝날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생각에 반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사람에게는 진품 그리고 오리지널에 대한 욕구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 열풍은 계속 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떤 기술이 사용됐길래 정말 진품과 가품을 가릴 수 있는 거냐. 그래서 보통 기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면서도 싫어하긴 하지만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메타 데이터 기술과요. 네. 그리고 타임스탬프 기술이 적용됩니다. 두 가지군요. 예, 근데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를 데이터로 설명을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는데요. 이러면 또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왜 우리 DVD 타이틀 사면요. 네. 봉준호 감독 그리고 뭐 살인의 추억, 뭐 주연 배우 그리고 뭐 스텝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것이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 정의된 데이터에서 또 데이터가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뭐 봉준호 감독의 나이가 맺히고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죠. 네. 데이터가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게 메타데이터라고 해서요. 이 NFT에 이 메타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말만 들어도 사실 어렵거든요.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타임 스탬프는 말 그대로 타임 스탬프죠. 아, 말 시간을 그대로요? 찍는 네.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에 시간을 부여해 가지고요. 거기에 딱 특정한 위치와 시간을 부여해서 거기다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겁니다.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 딱 그 그렇죠. 찰나의 순간이니까 예. 고유한 딱 그 시간이 찍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그 공간에 시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불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가 대체불가 토큰이다라고 하는 예, 이유가 예, 예. 이 두 가지 기술이 적용돼서 그런 거군요. 네, 오늘 코인 슈퍼 호재 세 가지 키워드 꼽아주셨는데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이 슈퍼 호재라고요? 예, 네. 물론 슈퍼 호재는 아니기는 하죠. 그런데 그것이 해석되기에 따라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최근에 미국 그 10년물 금리가 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주 센 금리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코인의 악재라고 보통 했죠. 1.7%에서 어제는 1.6% 약간 내려갔거든요. 네, 그리고 기술주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제일 타격을 받은 건 우리의 호프, 우리의 희망 테슬라죠. 네. 4.82%가 내려서 서학 개미들에게 눈물 짓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굉장히 떨어지는 게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고된 악재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 조정을 거치고요. 네.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예측의 이유는 뭐냐면은 비트코인 채굴자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고래들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매물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22일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아냐면은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에서 지갑이 이탈하는 거죠. 개인 지갑으로. 그 신호를 포착이 다 되고 있군요. 우리 블록체인 기술이기 때문에 네. 신호가 포착이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급이 줄어들면 네. 수요가 이렇게 한참 많아지지. 많아진 이 시점에서는 가격이 내려갈 수 없다. 네. 다만 그러나 단기적인 악재들이 있었죠. 근데 자본시장에서 하워드 막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측할 수 있는 악재는 실제로 큰 타격을 주기 힘듭니다. 네. 근데 예측할 수 없는 악재가 있죠. 대표적인 게 리만 브러더스 사태라든지 현상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왜 저 일본은 제대로 방어를 못했냐 그러면 16세기 이래로 그런 맞아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정말 악재지 이미 예상했던 악재이기 때문에 시장에 선반영돼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공급은 줄어들고 작년 12월에 이런 네. 현상이 비슷하게 있었는데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가는 축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의 현상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코인을 일찍 팔아서 네. 후회하지 않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슈가 악재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해석하기 나름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예견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기관들이 22일부터 막 사들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22일부터 이제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샀잖아요. 그 지금 고래들이 네. 자신의 비트코인을 빼고 있거든요, 지갑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작년 12월과 비슷한 현상이죠. 결국 비트코인은 아직도 많은 숫자가
초기 채굴자들이라든지 뭐 대표적인 인물이 비트메인의 우지안이라든지 네. 초기 채굴자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거든요. 그 물량이 시장에서 나오면 하락을 합니다. 예, 공급이 많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공급이 확연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코인 슈퍼 호재 3가지, 세 번째 키워드는 결제 관련 코인입니다. 네, 결제 관련 코인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예, 제가 비트코인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요. 네. 그거 어디다 써? 저도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예. 네. 그거 왜 사는 건지, 예, 도박 아닌지 이런 예, 얘기 예, 아직도 예. 많이 듣거든요. 예, 예.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쓸 데가 없잖아. 네. 본질 가치가 없는 거 아니야? 뭐 그런데 사실 그거는 좀 길게 얘기할 내용이긴 하지만 네. 지금의 경제 현상이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왔지만 네. 어쨌든 그 질문도 굉장히 유용한 질문이라서 최근에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요. 네.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네. 연말쯤에 가서는 국외에서도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고 선언했죠. 네, 최근에 이제 트위터에 24일이었죠. 지금부터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밝혔고 실제로 이제 되고 있는 거고 꼭 미국만 아니더라도 30일부터인가요? 이제 국외에서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진짜 예. 실생활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테슬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네. 아주 자세하게 아, 이 내용이 있는데요. 어떻게 사는 건가요? 네, 우리 그 거래소 다 경험해 보셨죠? 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계좌, 어드레스, 주소에 네. QR이라든지 아니면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보내면 됩니다. 오, 사실 이러면 그냥 결제가 끝난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그 페이지에서 네. 그 결제가 된 다음에 새로 고침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 새로 고침이 되지 않으면 또 결제하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결제되는 대로 바로 확인 메일이 오기 때문에 네. 결제가 가능한 건데 모든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6시간 정도가 최대 소요될 6시간이요? 거라고 합니다. 예, 근데 뭐 이거는 정말 최대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한 10분, 20분 정도면은 예,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당시 그 테슬라를 구매한 가격에 비춰서 달러나 또는 비트코인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 그 선택은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아니면- 맞습니다. 아, 소비자가 할 수 있고요. 테슬라는 비트코인 결제 내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노드를 직접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요. 말이 지금 어려워요. 예, 그래서- 노드는 뭐고, 네. 예, 그 노드는 해당 비트코인 거래가 유효한지 네. 확인을 하고요. 중복 지급을 막는 일종의 영수증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서버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네, 거죠? 영수증 우리 딱 발행해가지고 야 이거 영수증이야 이거 드리죠. 네. 종이 영수증 드릴까요? 그러면 아니요 뭐 받고 버려주세요. 예, 하기도 하고. 버려주세요 하듯이 이해가 좀 쉽네요. 네. 예, 영수증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최대 6시간이고 더 빠르게 결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신 예, 거죠? 뭐 6시간은 정말 최대이고요. 뭐 제가 보기엔 10분, 20분 내로는 충분히 결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이건 있습니다.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비트코인 2개 정도가 있어야 이제 테슬라 차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살 수 있잖아요. 그럼 혹시 비트코인을 뭐 반 정도로 비트코인을 결제하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해질까요? 아, 반은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네. 반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뭐 네. 이런. 제 드림카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런 그 레귤레이션은 없고요.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땐 또 비트코인으로 다 결제하는 걸로 보이는데 아마도 테슬라에서 그렇게 혼용으로 결제하는 것도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보이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국내에서도 페이코인으로 뭐 이마트24라든지 CGV 이런 데서 이제 페이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도입을 한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예.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페이코인은 굉장히 쉽게 만든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결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안 해보면 그죠? 네. 예, 처음에 비트코인 그죠?
거래소 막 전에는요. 등록하고 이럴 때 조금 낯설고 이상하셨잖아요. 어려웠죠. 네. 예. 근데 페이코인은 그거보다 더 쉬운 것 같습니다. 페이코인에 관한 PCI 이 페이코인 앱을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페이코인을 사서 저장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뭐 이벤트로 저희가 무료로 좀 받아가지고 네. 예. 받았는데 좀 올라가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야 이걸로 뭐 할까 그래가지고 1,500원짜리 초콜릿을 편의점에 가서요. 예, 딱 갖고 초콜릿 갖고 그 다음에 페이코인 요 앱을 사셨어요? 예, 딱 와. 들이미니까 무표정한 직원분이 바코드를 딱 대가지고 띡 해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냥 이렇게 코드를 찍으시는군요. 예, 제 피 같은 코인이 빠져나갔죠. 교보문고에서도 사용을 해봤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할인 기간이라 그때는 또 할인도 돼가지고 와. 예, 따따블로 게다가 페이코인도 오르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다만 페이코인도 변동성이 강한 코인이기 때문에 예, 잘못하다가 1,500원 네. 딱 맞춰서 샀는데 그 사는 직전에 1,300원 되면은 예,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겠네요.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해서 보시면 되지만 굉장히 네. 예, 재미있으니까 한번 그냥 시험 삼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 대표님과 코인 슈퍼 호재 세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텐스페이스 고진석 대표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해외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싱가포르 아스터월드 서비스를 오픈하셨다고 하는데요. 한국 카카오 클레이튼, 야놀자, 빗썸 랜딩 서비스 델리오 등에 투자를 했던 싱가포르 투자사죠. 템부스 그리고 아스터월드가 공동 법인 서비스를 오픈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사실은 보도자료를 발표하지 않았고 최근에 네. 저희 공식 서비스 오픈을 발표했는데요. 템부스 뜻을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네. 템부스 뜻이 뭐야?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이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아스터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꽃 종류인 것 같기도 한데 아스터는 어떤 사실은 뜻인가요? 아스트롤로지에서 나온 별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다른 뜻이죠. 예. 그래서 근데 꽃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템부스 나무에 있는. 네, 나무니까요. 그리고 템부스는 그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섹 홀딩스 출신들이 세운 싱가포르 중견 펀드이고요. 그리고 많은 회사들의 투자를 했으며 최근에는 그 테슬라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하는 회사에 3년 전에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기도 3년 했습니다. 3년 전에요. 예, 그게 포브스에 아마 읽을 수 있는 굉장히 능력 있는 네. 예, 어마어마하네요. 투자사입니다. 네. 예, 이건 뭐 우리 회사의 잘난 척이기도 하지만 아유. 예, 그 정도로 아마 그 기사를 보시면 되게 뛰어난 회사인데 그 회장님이 저희의 아스터 그러니까 아스터는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죠. 네. 소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용을 평가해서요 돈을 빌려주는 SNS를 기반으로 신용 예, 등급을 예. 책정하는 거죠. 예, 네. 실제로 저희 회사 자체 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AI론이라는 앱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예, 현재 한 1,000여 명 정도에게 대출이 나갔습니다. 네. 예, 많은 활발히 분들이, 이용되고 있는 예, 거죠. 아주 재밌어 하고요. 아직은 마이크로 파이낸스로 소액을 대출해 주지만 전 세계에서 소셜 데이터로만 대출을 해주는 회사는 유일하게 우리 회사가 유일합니다. 유일무이한 기업이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싱가포르에 이 기술을 적용을 하는데요. 싱가포르에서 대출을 해주는 회사나 그 회사들에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서 한 건당 싱가포르 달러 3달러니까 한 2,600원, 2,700원 정도 3달러요? 예, 제공을 해주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싱가포르에서는 구인구직에도 쓰입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싱가포르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싱가포르의 주 노동자들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사람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잘 알 수가 없어서 이런 소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력을 평가해서요 쓰는 엔진으로 쓰일 그 예정이었는데 이젠 예정이 아니라 오픈이 됐으니까 그럼 네. 어디 가서 그거 볼 수 있냐 그러면은 예 앱을 서칭해 보시면요 지금도 서비스가 현재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곧
iOS 버전도 오픈이 되고요. 네. 한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그 싱가포르의 그 소액 마이크로 파이낸스 네. 시장부터 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나라가 아시지만 작잖아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보통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동남아시아를 다 겨냥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곳입니다. 아, 그러면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예, 이쪽을 타겟으로 잡으신 예, 이유가 맞습니다. 여기 있는 건가요? 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베트남을 빼고도 네. 거의 1억 8천만 명의 그 모바일 뱅킹 그 시장이 있습니다. 오, 네. 저희 그 굉장히 뭐 계좌도 없고 네. 그럴 것 굉장히 같은데. 좀 네. 이렇게 낮은 나라라고 생각할 1억 수 있는데 8천이면 그렇지 않고요. 큰 예. 시장이네요. 그 영내에 1억 8천만의 우리로 치면 인터넷 뱅킹 사용자가 있을 정도로요. 이 모바일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 이후로 굉장히 핀테크 시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템부스와 함께 이 빅데이터 핀테크 시장에 저희가 총구를 겨누고 빵 이번에 쏘는 시작을 했고요. 블록체인 쪽하고는 어떤 관계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 소셜 데이터라든지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요즘은 데이터 자체가 돈이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의 보안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소셜 데이터를 주신 분들한테 리워드로 네. 저희 아스터 토큰을 드리는 오, 생태계 구조입니다. 아스터 코인이요? 예.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스터 코인은 뭐 핀테크 기술에 응용하도록 만들어진 코인이고요. 저희가 이 코인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저희 미국 시장에도 진출을 해서 미국의 증권사나 금융사의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네. 코인으로 계속 지금 개발과 그 비즈니스를 추진 중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디에 저희 코인이 있느냐 상장되어 그러면 있는지요? 저희는 비썸 글로벌에 현재 상장돼 있는 코인입니다. 비썸 글로벌에서요? 예, 이미? 글로벌에 상장한 이유는 저희의 파트너가 싱가포르, 미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해외 파트너들 중심으로 해서 했고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사실 뭐 저희 코인의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거의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여기 나와서 최초로 최초로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분이 좀 묘합니다. 네. 그 저번에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SNS,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데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나 사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신용 등급을 책정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싱가포르에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면 똑같은 그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기술이? 예, 맞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저희 기술을 적용을 해서요. 네. 근데 그쪽엔 KYC, KYC가 또 무슨 네. 용어인가 하면은요. 너는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아, KYC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인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이력서가 가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이 사람인지를 알아내는 기술입니다. 네. 예, 그래서 소셜 데이터하고 웹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 갖고 이 사람이 정말 현재 필리핀 사람이라면 저희가 실제 했던 건데 의대생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보니까 의대생은 아닌 걸로 아이고. 밝혀지면 다 들통이 나죠. 그죠? 네. 이러면 일단은 이 사람을 쓰기는 좀 곤란하겠죠. 빅데이터를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텐스페이스 고진석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좀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또 두 번째로 불러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제가 또 다시 출연할 기회가 제 생에 주어진다면 아유, 와주시면 감사하죠. 예, 네. 다음번에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과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큰 이슈죠. 특히 NFT도 그렇고 코인 자체도 이제 과세가 많이 붙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세금 물리면 이제 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이 코인 비즈니스는 끝났다. 네. 올해 다 팔고 도망가야 된다. 사실 그게 가장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런데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큰 돈이 들어오려면 네. 제도화돼야 되는데 그 제도화의 좋은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모셔야겠는데요. 자세한 얘기를 들으려면.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